요즘 산업이 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일본 등에서 주요 국가에서 반도체를 안보 차원의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서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안기현 전무를 모시고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 질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약 40분에서 45분간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 토론의 순서로 할까 합니다. 안상무님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근데 이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요. 자료 어떻게 올리는 거죠? 자료는 일단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배포한 걸 보시겠습니까? 자료. 예. 여기도 그냥 올리시면 되는데. 아니 자료 그 공유를 한번 되셨습니까? 화면 공유라고 있죠? 예,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화면 공유라고 있어요. 이제 회장님이 그날을 안 줘 그냥 되나? 어떻게? 아니 거기서 호스트가 그쪽이라서 내가 띄워야 되나? 네. 저한테 권한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띄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띄워야 되나? 잠시만요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여기 오지 마. 공부하니까 얼굴 비치니까. 네? 전문의 한번 해보시지 말입니다. 지금 되십니까? 계속 비활성화돼 있는데요. 화면. 잠시만요 주십시오. 밑에 화면 공유 쪽에 가서 그러니까 화면 공유가 아예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네,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십니까? 됩니다. 네, 예. 전문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됐어? 네. 보이는데? 여기나. 네, 잘 보입니다. 화면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예. 이거 키워주시면 더 좋은데요. 예, 켰습니다. 됐죠? 예. 제가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발표 제가 한 30분 하고 나머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이게 이제 반도체 기술과 이 전자제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 게 자동차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반도체에 쓰이는 데가 전자제품에 다 쓰이죠. PC, 스마트폰, 또 가전제품, 지금은 이제 자동차까지도 많이 쓰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이즈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요게 사이즈가 지금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5나노 수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첨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에 있는 사이즈가 다 지금 반도체 제조에 쓰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4,667억 불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 이 작년 기준으로 한 2,665억 불입니다. 앞으로 그 성장률을 한 5%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5% 이상 될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현재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이 자동차도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까지 가면 이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 모빌리티의 플랫폼이 돼서 그 모빌리티의 플랫폼이 다양한 곳에 로봇에 사용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자율주행이 되고 인공지능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시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아마 5년 이내에는 수요 침체라는 게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 다양한 곳에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고 이 자율주행은 자동차만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로봇이 다 자율주행으로 이동이 되지요. 그게 다 반도체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가전. 근데 특히 이제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진단하는 쪽. 반도체가 진단을 하면 실시간으로 진단이 됩니다. 진단해서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로봇은 자율 이동체, 그러니까 모빌리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의 플랫폼이 로봇까지 확대가 되고요. 또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제품은 이 에너지를 변환해서 쓰는데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오는데요. 비싼 반도체를 쓸수록 효율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되니까 그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R, VR,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미국 기업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갖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50% 이상 갖고 있고 저희는 약 한 20% 갖고 있고 일본, 유럽 뭐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요즘 대만이 이슈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점유율은 자기 브랜드의 반도체를 파는 것만 포함이 됐고요. 위탁 생산하는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생산 규모로 보면 이 대만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까지 다 합쳐도 대만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만의 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시설이 전 세계 60%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이게 이제 위험하다, 리스크가 높다 라고 해서 수급 안전망은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인데요. 뭐 메모리는 이제 60%가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D램은 한 70% 갖고 있고요. 낸드는 한 50%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인텔 공장을 이게 이제 중국 공장입니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50%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55%, 60% 가까이 되고요. 마이크론이 키옥시라고 일본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 둘 합치면 또 커집니다. 그래서 D램은 세계 회사가 이 과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급이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낸드도 지금 세계 회사 중심으로 과점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도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언제 양을 늘리느냐.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단연 미국 브랜드의 반도체가 70% 하고 있고요. 이 70%의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계를 하고 대만이 생산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좀 구조 재편을 좀 하자. 타겟은 중국이 아니고요. 타겟은 대만입니다. 대만의 생산 시설을 분산을 좀 시키자는 게 미국의 타겟인데요. 매스컴은 자꾸 미중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이 구조가 설계 제조를 같이 하는 회사, 인텔과 같은 회사가 있는 반면 설계와 제조가 이 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이제 설계하는 회사들은 이제 설계만 하는 거고 제조에 대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그런 정책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조는 다 대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만의 제조 시설을.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만의 제조 시설의 비중이 60% 이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만은 사실 우리보다 더 불안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품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통신기기입니다. 휴대폰. 예, 휴대폰에서 우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나 또는 서버, 데이터 인터넷 서버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기기보다는 적지요. 그리고 이제 가전용, 소비자용이 이제 가전용이고요. 여기 자동차용, 지금 이슈가 된 자동차용은 10%가 됩니다. 10%. 10%인데 자동차용은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국내 삼성전자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해온 거고요. 주로 한 게 이제 통신이나 데이터, 컴퓨터나 소비자용 이런 쪽으로 주로 해왔죠. 여기는 시장도 크고 제조 공정도 자동차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통신용 기기, 컴퓨터, 가전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주로 삼성전자가 필요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중심으로 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이제 CPU입니다. CPU는 우리가 PC에 들어가는 CPU, 지금 서버에 들어간 CPU, 뭐 크게 보면 두 종류인데요. 이건 거의 인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AMD라는 회사가 시장의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현재 PC용하고 서버용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커졌어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PC를 새로 사는 것 때문에 커졌고요. 서버용은 이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이 글로벌 클라우딩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업체들의 투자 때문에 많이 늘었죠. 근데 이거는 신규 진입자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PC는 좀 점점 더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지만 서버용은 빅데이터 시대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 PC에 들어간 CPU나 서버에 대한 CPU는 반드시 D램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D램을 써야 되니까 이게 시장이 좋으면 우리 D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D램이 2017년, 18년 좋아진 이유는 서버용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버라면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열심히 하면 우리 D램 낸드의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인텔이 요즘 기술 개발을 못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게 뭐 우리도 좋지만
예, 인텔이 잘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모바일 AP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왜? 구글이 OS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그 아까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것은 OS가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OS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하는 실력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래서 퀄컴, 삼성전자, 미국의 브로드컴, 뭐 인텔도 일부 하고요. 중국의 하이실콘이 이제 못하게 됐죠. 뭐 이런 회사들이 이 분업으로 분담해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이슈가 됐죠. 예, 결국 차량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를 생산할 수 없는데요. TSMC가 주문을 받아줄게. 유럽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 있죠. 정부가 나서서 기업한테 생산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TSMC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지금 그 당시엔 15%지만 한 30%까지 갑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전망입니다. 2019년보다 2020년에 차량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은 반도체가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2020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억눌려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소비로 연결이 돼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망은 차량 반도체 부족한 이전에 전망한 거예요. 매년 늡니다. 연 10%씩 늘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부족하다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급 시설은 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사람이 급행료를 내고 반도체를 사가야 돼요. 단가는 높아집니다. 점점 지금도 높아졌지만 단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문제는 큰 기업, 작은 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자동차 회사일수록 문제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현대 기아차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죠.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력 효율을 높여주는,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반도체인데요. 이거는 첨단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 공장에서 하는데요. 주로 독일, 미국, 일본 회사들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설이 첨단이 아니니까 미국 규제에 밖이에요. 근데 첨단 시설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중국이. 시간 지나면 아마 중국도 여기 등수 명단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투자가 돼 있어서 이쪽에 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게 대기업 영역이 아니고 중견기업 영역입니다. 이미지 센서예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 사진 찍는 센서인데요. 삼성전자 잘하죠. 세계 최고는 소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점점 시장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에 달리는 수가 많아지고요. 자동차도 자율주행 가면서 이 센서를 많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최근 이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 지금 정부가 나서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TSMC가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게 아마 한 6개월 걸립니다. 풀리는 데까지는. 6개월 뒤에 풀릴 때까지는 해주는데 6개월 뒤에는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걸 해주기 위해서 다른 생산을 줄여요. 가전에 들어간 걸 줄입니다. 그럼 6개월 뒤 되면 얘들을 계속 줄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다시 줄여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다른 전자제품까지 확산이 될 걸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돼서 정말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지만 시장 지배력이 없는 회사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아마 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부족한 겁니다. 이게 MCU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이 MCU인데요. 또 TSMC라고 되어 있는 이 회사가 UMC도 대만 회사인데요. TSMC하고 UMC입니다. 이거 생산 못하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첨단이 아닙니다. 아까 최첨단이 5나노라고 했잖아요. 지금 110, 130, 65, 40, 45 뭐 이런 이 제조 시설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규모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우리가 파운드리,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의 제조 시설 규모의 성장률이 지금 정가로는 4.1%입니다. 전망이 4.1%예요. 근데 아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률 5.1%라고 했잖아요. 벌써 갭이 생긴 거죠, 갭이. 근데 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수요 입장에서 보면 5.1% 더 간다고 봅니다. 한 7%, 8%까지 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제조 시설의 증가분이 없어요. 예, 지금 계획보다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이 이러한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각국에서 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죠. 이건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의 얘기인데요. 뭐 결국 이제 메모리는 미국, 일본이 주도했던 게 지금 한국으로 왔고요. 중국은 쾌중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미국, 일본, EU 제조가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대만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대만,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국의 규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저는 여기 산업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되는데요. 이렇게 치열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신경을 썼죠. 중국 반도체를 해야 돼요. 반도체를 못하면 결국 미국 종속적이 됩니다. 이유? 이 사람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축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일본도 호시탐탐 제조시설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펀드, 반도체 산업 전용 펀드 24조. 그래서 제조 65%, 설계 17%, 후공정 10%, 장비 소재 8%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국 제조 2020, 2025년까지 자금률 70% 향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이 메모리 제조회사, YMTC라는 메모리 제조회사, SMIC라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회사, 여기에 장비 소재 기업까지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세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인재, 뭐 이런 다양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문제가 있죠. 왜? 자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이 한때는 30% 이상 갔는데요.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가 빠졌어요. 어디로 빠졌냐? 대만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만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본인들은 웃긴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종주국인데 대만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반도체 종주국을 유지 위해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에다 지어야 되겠다. 라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는 나왔고, 나왔고,
여기 보면 세액 공제 이렇게 하겠다. 30%, 20%뭐 이렇게 하겠다. 예, 설비 투자 40% 하겠다. 우리나라는 1%, 3%예요. 예, 미국은 40%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제조 시설에 100억 불 주겠다. 그리고 각종 R&D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펀드도 마련한다. 이게 이제 칩스라고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건데요. 법안을 낸 것만 다릅니다.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인텔이 아마도 미국 정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온 발표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하겠다. 인텔은 파운드리 회사가 아닙니다. 위탁 제조를 해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얼마나 급하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해라 라고 해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미국 애리조나에다가 공장 2개를 짓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미. 근데 모르겠어요. 잘 될까? 뭐 이게 이제 저는 관심사항입니다. 잘 될까? 왜 그런 관심사항이 있냐는 뒤에 나중에 이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도 미국같이 반도체 종족인데요. 공장이 다 옛날 공장이에요. 옛날 공장이라서 옛날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잘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아주 단순한 것들은 잘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데 단순한 거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거 반도체가 부족해서 대만 기업에 부탁을 할 정도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나름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쉬운 나라인데 뭐 제조시설, 최첨단 제조시설은 다 이 최첨단 제조시설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팔렸고요. 키옥시아는 마이크론 사겠다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옛날 제조시설입니다. 옛날 제조시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제조 산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TSMC하고 손을 잡고 뭔가 개발해보자 해서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연구소가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인데 뭐 이게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이전에 작성한 거라서 좀 패션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결국 이제 메모리 넘버 1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에 사람 많이 나가 있죠. 일본에도 사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화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가 경쟁이 강화가 돼야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많이 지어야 돼요.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격차, 메모리 기술이 후발이 못 쫓아올 만큼 빨리 가야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학교에서 배출돼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요기업하고 협력해서 공동 R&D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수요기업 초기에 가장 우리한테 좋은 수요기업은 국내에 있는 수요기업이에요. 근데 그동안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부족하니까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베끼는 전략이 아니고 세계 최초의 장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원하면 와야 되는데요. 배출이 안 돼요. 예. 막 그런 우리의 약점을 갖고 우리 산업은 성장을 1년에 한 30%씩 해요. 그럼 인력이 한 30%씩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학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 성장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사점은 중국의 반도체 자력. 중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화해야 되는데요. 이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 거냐? 저는 뭐 한참 걸릴 거라고 봐.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수급 안정화, 저는 최소 3년, 저는 5년까지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됩니다. 인텔 2개 짓고요. TSMC는 적극적으로 가서 지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제시도 하는 건데요. 잘 할까?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요,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인텔에 있는 인재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서비스업 못해요. 고객의 컴플레인 들으면 기분 나빠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런 이 설계 제조를 같이 하는 비즈니스 사업하고 정말 고객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같이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인공지능 기능을 갖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개발하고 한국도 개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저는 2, 3년 이내에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산이 많이 될 것 같고요. TSMC의 확장성, TSMC는 전 세계에서 이 공급의 50%를 담당합니다. 미국이 그 위험하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TSMC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유럽 진출해서 시장 지배력을 넓힐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반도체 제조 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문화적으로 안 맞습니다. 24시간 일을 못하고요. 일본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반도체 제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